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26일 파트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트 1은 2024년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 공시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7월 25일자 공시 기업들입니다. 공시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개인적인 견해를 개인 생활에 대해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남기고자 합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 경제에서도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금 재고는 안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저 안전 현금 수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에 좀 과소비가 있었다는 거로 저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안전선 현금 재고는 한 달 지출액의 50%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 프로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도 미래 수익을 위해서는 투자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와 같은 은퇴자는 그 욕심을 버리고 포기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위해서 은행 차입금을 빌린다 해도 제2금융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금융, 또 사채, 비공식적인 사채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악착같이 그 은행 차입금, 은행 제1금융권 쪽으로 해야 그나마 이자가 좀 적게 나가니까 은행 차입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차입금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산의 그 50%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을 좀 확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일시 분할이 아닌 분할 원금 상환과 이자 금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월 수입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개인 경제 생활을 안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반기 영업이익 233% 증가한 8조 3,500억 원. SK하이닉스가 연결 기준에서 상반기 누적 판매 실적은 28조 8,528억 원입니다. 전년도 상반기보다 132.8%가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9.7%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2.9%가 전환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황민규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소개한 뉴스는 한편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확대를 대응하기 위해 얼마 전 착공한 청주 M15X를 내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로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현재 부지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을 예정대로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 정부가 용인 클러스터를 단지를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좀 문제가 예상되는 게 전력 공급과 이 용수 이런 기반 인프라가 좀 충분히
병행해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그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갈등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뭐 화석연료 그런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가 아닌 그런 환경 측면에서,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주장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현재로서 안전한 것은 이제 원자력으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그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 좀 개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그 현재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반도체하고 그 자동차, 현대 자동차의 이 매출액은 45조 원인데 전년도 42조 원대보다 6.6%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더 좀 증가를 한 게 좀 문제로 보이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0.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4조 2,79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매출이 13조 6,500억 원대로서 6.4% 증가했는데, 역시 영업비용이 더 6.7%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0.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영업이익 증가율들은 크게 뭐 상승된 건 아닌데,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디프레이션, 저성장 구조 속에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은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매출이 18조 8천억 원, 전년 동기보다 5.6%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4%가 감소했으니까,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스코, 우리나라 그 철강의 대표적인 건데, 영업이익이 33.9% 감소했습니다. 현대제철 매출이 9조 6,71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15.7% 매출이 감소했고, 역시 영업비용이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가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겠죠. 영업이익이 82.5% 감소했습니다. 조선이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방위 산업하고도 연결은 되는 거겠지만은 중국하고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게 또 조선업이죠. HD 현대 중공업 개별입니다. 매출이 상반기에 6조 8,687억 원으로서 20.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7.3% 적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753.5%가 상승했습니다. 조선에 좀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냐?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로 우리가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조선해양에는 세 개의 조선소 자회사가 있는데, HD 현대 3호 중공업이 있는데 상호가 HD 현대 3호까지로 상호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목포 밑에 있는 거죠. 목포시 바로 밑에 있는 거로 좀 돼 있습니다. 매출이 3조 5,16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고, 영업이익 11.9%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02.1%가 증가했습니다. HD 현대 미퍼조선 매출이 2조 1천억 원대로서 9.4%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4.9% 적게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입니다. 41억 원 적자인데, 전년도 871억 원 적자에서 95.3% 전환 영업이익이 상승
했습니다. 적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3개 회사의 경영 실력들은 전부 다 개선이 됐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전체 상반기 매출액은 12조 1311억 원대로서 17.8% 증가했고 영업비용 13.2% 증가해서 영업이익 전체적으로는 928%가 증가했습니다. 하나솔루션, 방위 산업에도 들어가는 거죠. 매출이 5조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21.5%가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10.4%밖에 감소를 안 했다는 것은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적자가 났습니다. 3,221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173.4%.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 이것도 좀 현대의 반개로 되어 있죠. 작년엔가 안전사고, 사망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됐던 데인데 매출이 2조 원대로서 1.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0.3% 감소를 시켰어요. 건설업이 건설 단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줄였는지 나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71%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나라 종합무역상사의 대표적인 곳인데 매출이 16조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6.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151억 원이 시현이 됐네요. 포스코 DX 매출이 7,931억 원으로서 2.3%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3.1% 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7.4% 내려갔습니다. 감소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이거 특수 철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6,227억 원으로서 8.3%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6.7% 적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80.6% 증가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중전기 계통이죠. 중전기 계통은 올해 계속해서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은 2조 1,710억 원대로서 0.3%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9% 증가했습니다. 2차전지와 석유화학의 업종에서 공시된 데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매출이 12조 2,90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거의 30%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27.3% 적게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67.8% 감소했습니다. LG화학, 석유화학 계통이 우리나라 계속 안 좋죠.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52.8% 감소했습니다. 삼성 SDS 이 IT하고 물류를 하고 있는 거로 소개가 되고 있는 삼성 자회사인데 매출이 6조 6천억 원대로서 1.1%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더 줄였어요. 1.9%. 그래서 영업이익이 11.5% 증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이죠. 매출이 4조 8,798억 원으로서 37.4%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34.5% 증가해서 적게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65.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업은 실질이익이 이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계약자산 미천공사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 기준 때문에 실질 이익들이 이만큼 되는지는 향후 상반기 실적이 공시가 되면은 실질 이익을 스르풋으로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대부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은행 매출이 21조 3,670억 원으로서 0.5%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0.8% 줄였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대로서 14.2% 증가했습니다. 돈놀이 하는 금융업이 적자 나는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거죠. KB 국민은행을 먼저 공시가 됐기 때문에 전 방송에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KB금융은 73% 이상이 외국 자본이고 이 우리은행은 42.91%가 되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LG 디스플레이 여기도 좀 안 좋은 데지만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11조 9,600억 원대 30.7%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12.5%밖에 증가를 안 해가지고 영업 이익이 71.6% 개선이 됐어요. 전년 동기에 영업 손실이 거의 2조 원대였는데 5,631억 원 적자로 결산이 됐습니다. 이상 7월 25일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한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개인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